이제 카메라 두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이 알파 6300, 이제 알파 6500. 알파 6500이 상위 기종인데 일단 만듦새를 한번 보죠. 예, 묵직합니다. 일단 뭐 이거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네. 만듦새도 훌륭하고 이렇게 버튼을 보면은 구성을 보면 이제 여기 프로그램 버튼이라고 그러셨죠? 요게 네.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다가 이제 네, 세팅을 할 수가 있고 모드 버튼, 전원 버튼. 구성은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만듦새도 괜찮고요. 뭐 작다고 네. 해갖고 이게 뭐 싸구려 티가 나거나 뭐 플라스틱 재질 느낌이 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만듦새는 아주 훌륭하고 6300하고 뭐 거의 외형은 비슷한데 일단 여기 보면 이제 버튼이 얘는 네,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볼까요? 네, 거의 뭐 차이점이 없게 보이죠. 예, 똑같네요. 네. 이게 지금 뭐가 다른 겁니까? 얘랑 이 6300과 6500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6500에는 손떨방이 있고 네. 6300에는 손떨방 방지가 없고요. 네. 두 번째로는 6500은 이제 터치 스크린이 되고요. 초점 같은 거 잡을 때 터치 스크린으로 하는 게 의외로 되게 그 뭔가 편리성이 있거든요. 근데 6300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요즘에 터치 스크린이 안 되면 좀 많이 불편한데 이거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납니까? 그 두 가지.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어. 40만 원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상희 씨가 생각하시기에 네. 지금 6300과 6500의 가격 차이가 그 네. 두 가지 기능을 넘어설 만큼 네. 충분히 6500을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모든 게 뭐 사실 금전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은 사실 네. 비슷한 스펙으로 봤었을 때는 짐벌을 사용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삼각대를 사용하는 거라면은 네. 사실 6300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냥 일상적으로 짐벌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뭐 영상을 촬영해서 쓴다거나 네. 그러니까 손으로 핸들드로 쓸 때는 네. 확실히 6500이 더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네. 저 같은 사람이 네. 6500하고 6300 살려고 고민하고 있다. 네. 둘 중에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쓰셔서 6500을 쓰시는 게 네. 그럼 지금 제 생각에는 네. 좀 더 뭔가 편리성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구매가 지금 망설여지는 이유가 네. 이 지금 액정입니다. 이게 지금 네. 캐논 제품은 요게 스위블 액정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펴져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펴져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네. 촬영하기가 좋은데 얘는 지금 저 틸트 액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밖에 네.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맞아요. 예, 예. 상희 씨 써보시니까 네. 혼자 찍을 때가 이제 간혹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스위블 액정이 없어도 쓸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1인 유튜버로서 뭐 브이로그를 찍거나, 네네. 그러니까 혼자 뭐 삼각대를 놓고 네. 뭐 뷰티 촬영이나 뭐 네. 개인 뭐 리뷰 촬영이나 그런 거를 하기에는 네. 충분하지만은 뭔가 브이로그로 가지고 다니면서 찍기에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카메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씨는 그러면 혼자 찍으실 때는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크린 장비를 갖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네, 주문하려고 했는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유튜브 보면 이제 그렇게 여기다가 뭐라 그러지 케이지를 이렇게 쌓아서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 뚫려 있으면 네, 여기 네. 위에다가 마이크도 달고 뭐 화면도 달고 이쪽에 조명도 네. 달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걸 봤는데 또 한 가지 이 지금 단점을 제가 보고 있는 게 배터리가 빨리 죽는다. 네, 너무 빨리 소모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사용해 보시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거는 배터리가?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휴대용 배터리를 연결해서 케이지로 해서 쓰시는 네. 분들이 그 추천해서 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그거는 예.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진짜 오랫동안 찍을 거 아니면은 네. 배터리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한 3-4개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찍을 정도의 분량은 되고요. 네. 그리고
근데 정품 배터리가 되게 비싸요. 하나에 뭐 한 8만 원, 10만 원, 7만 원, 8만 원 이 정도 해서 예. 그런데 그 모양과 똑같은 배터리를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저렴한 편이어서 예. 그런 걸 여러 개 사서 그냥 예. 두고 쓰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정품 배터리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품 배터리가 빨리 닳긴 하지만 네. 그렇게 배터리를 한 두세 개 정도를 갖고 다니시면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네, 일반적인 뭐 촬영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이 바디 지금 요 가격이 혹시 지금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얼마에 사셨는지? 저는 다 바디만 해서 150만 원대에 주고 샀는데 요새 가격이 좀 소니 요새 새로운 기종들이 좀 나왔거든요. 네. 이런 크롭 바디형 미러리스 말고 뭐 풀프레임용으로 뭐 A7 마크 3. 마크 3랑 네. 뭐 R3랑 최근에 나왔어서 네, 네, 가격이 조금 전체적으로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뭐 한 130만 원대고 얘는 원래 110만 원대인데 90만 원대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 6,500이랑 이렇게 구성을 할 경우에는 뭐 거의 한 200만 원에 육박하는 그 정도 예산이 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요렇게 구성을 하면 뭐 네. 촬영을 하는데 뭐 뭔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뭐 항상 부족하죠. 그렇습니까? 네,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까? 네, 찍다가 보면은 네. 부족함은 계속 느껴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하긴 한데 네. 뭐 더 망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 네네. 더 광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기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저게 조리개값이 뭐 4 정도 되기 때문에 야외 촬영하거나 그럴 때는 되게 좋은데 네. 실내 촬영할 때는 이제 좀 어둡습니다. 그렇겠죠. 4면은 사실 조금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소니가 이제 ISO가 굉장히 높이까지 그 고감도 저노이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4 정도로는? 네, 4 정도로는 실내에서 촬영하기에는 좀 약간 힘든, 뭐 충분히 뭐 조명이 있거나 뭐 밝은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어두운 환경에서의 찍을 때는 확실히 문제가 있고 ISO도 물론 높여도 노이즈가 덜 끼는 거는 사실인데 네네. 그래도 뭐 한 6,400 이상으로 3,200까지가 약간 맥시멈인 것 같고 그 이상으로 하면은 확실히 화질이 저하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6,500하고 렌즈 하나만 산다. 네. 그럼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을?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하나만 사라 그러면 이걸 추천합니까? 네네. 왜냐면은 네. 광각에서부터 뭐 줌 망원까지 다 커버할 수 있고 야외에서 찍을 때도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것들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분들은 다 저거를 추천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활동성도 그렇고 이게 줌이 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죠. 예. 근데 어쨌든 화질은 단렌즈한테는 안 되죠.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비싸고 좀 크고 뭐 이런 걸 지금 계속 생각을 할 텐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동안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이제 뉴욕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 사진기를 갖고 한 10년 동안 사진을 찍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부터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다음 카메라는 풀프레임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상희 씨는 풀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을 찍는 용도라면은 당연히 풀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들기는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사실 많이 나고요. 일단 뭐 상위 기종이 아니더라도 최신 기종 뭐 A7, M3 같은 경우에도 한 250만 원 정도 하니까 거의 한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요. 렌즈도 훨씬 비싸고. 그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안녕여운도 요번에 나온 그 윤석철 씨가 노래한 곡 제목이 뭐죠? 말해버리면이라는 곡인데.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촬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촬영하셨습니까? 제가 원래 영상을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한 거죠. 이게 돌아가게끔 약간 이제 조금씩 이제 트랜스폼 한다라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화면 자체를 조금씩 그 움직이는 겁니다. 아, 네, 그거는 하나하나 이제 설정을 해서 구간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화면을 돌린 다음에 화면 자체를 이렇게 늘리는 거죠. 아, 네. 그런 기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직접 한 거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화면이 빨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뭔가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 뭐 그러는 거에서는 이제 트랜지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네. 한 거죠. 네. 그러면 그 영상을 네. 찍을 때 이 두 기종을 다 사용하신 겁니까? 혼자 찍을 때는요. 네. 보통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찍고요. 네. 보통 6300을 한 번 가지고 나갔었는데 이게 네. 짐벌을 쓰더라도 네. 이 시그마 렌즈는 손떨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쓰고 짐벌을 써도 생각보다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영상을 프로페셔널하게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렌즈 자체에 이제 손떨방이 있으면은 네. 그게 좀 커버가 되는데 없으면은 짐벌을 사용하더라도 확실히 6500을 쓰는 것보다는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6500하고 네. 여기 있는 여기 이 시그마 렌즈랑 같이 네. 사용하면서 또 짐벌 위에다 또 올려놓으면 더 효과가 더 좋습니까? 아무래도 훨씬 좋죠.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렇다면 그 영상은 이제 6500으로 촬영을 했다고. 네, 6500으로 촬영을 하기도 했고, 네. 꼭 짐벌을 쓰지 않더라도 사실 뭐 그냥 뭐 들고서 찍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쓰던 카메라가 소니 RX10 마크2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유명하진 않는데, 네. 그 카메라로 찍었던 것도 있고, 네. 그건 그냥 줌 카메라인데. 결국에는 제가 네. 지금 결론적으로 6500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6500을 사고 네. 저 줌 렌즈를 하나 사고 네. 만약에 진짜 여유가 없다 그러면 6300도 괜찮지만 네. 완전 근데 뭐 이렇게 또 가게 되면은 얘 자체는 손떨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퀄리티는 또 어떻습니까? 그 확실히 좀 그 손떨림 방지가 확실하게 작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부족함이 살짝 있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뭐 힘이 없어서 그런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얘를 짐벌에 올려놓고 쓰면은 좀 무겁더라고요. 이게 지금 네. 딱 봐도 그렇게 완전 무겁진 않은데 무거운 렌즈는 아니지만 네, 짐벌에 올려놓고 그렇죠. 앞으로 좀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수평 맞추고 하면은 그거 한데 네. 저는 그냥 30mm 올려놓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에 뭐 단렌즈도 하나 있는데 네. 쏘니까 원래 여기 네. 이 크롭에 맞는 단렌즈도 있는데 그거는 또 작아서 또 편하기도 하고요. 이 휴대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입을 액정을 포기할 만큼의 어떤 그런 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소니 네. 카메라가 네.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 이런 네.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거 동의하십니까? 제가 근데 캐논 카메라를 써보진 않아서 네. 뭐가 낫다 이렇게 딱 정의해서 내리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스펙 자체에서는 확실히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캐논이랑. 네. 뭐 일단 화질, 그 다음에 뭐 휴대성도 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또 S로그라고 찍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픽처 프로파일이라고. 네. 그러니까 사진으로 따지면 뭐 로우 파일로 찍는다라고 해서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색 자체를 최대한 빼고 뭐 압축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신 후보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렇죠. 좀 더 뭔가 영화적인 느낌의 색감이나 그런 거를 넣기 좀 더 쉽고 이제 자기 원하는 색 구현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촬영이 가능하고요. 네, 저도 써보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소니를 쓰시는 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영상 촬영용으로는 또 파나소닉 것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파나소닉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또 다 팔고 기변에 되는 그렇죠. 귀찮아서. 그 영상은 사실 그 이제 소니가 방송 장비로도 옛날부터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고가의 장비들. 그래서 뭐
영상은 소니다 뭐 이런 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또 캐논은 또 이제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어떤 네. 렌즈를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장점도 있고 그렇죠. 또 피부톤도 좋고 화이트 밸런스가 좋고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가 스펙상으로는 앞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소니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역시나 근데 예. 렌즈도 비싸고 말값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소니가 저도 지금 저 액션캠이 하나 있는데 4K 액션캠이 있는데 그 앞에 보호대 뭐 이런 게 몇만 원씩 합니다, 진짜. 네. 그 렌즈 보호대 그 플라스틱인데 물론 이제 뭐 정품이고 뭐 프로페셔널 장비고 뭐 그렇지만 이 액세서리나 어떤 이런 기본적으로 네. 주변 장비들이 너무 비싼 감이 있죠. 예, 좀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거의 7, 8만 원 하는데 저게 뭐라고? 네. 아무튼 예, 이 지금 소니 훌륭한 장비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면 화질은 참 좋고 뭐 기능도 좋고 휴대성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을 많이 갖고 있지만 역시나 찍으면서 화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아무래도 구매가 망설여지는 아주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기웃기웃거리는 거는 화질도 좋고 이 스펙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파이널 컷 여기 예. 네, 다운 받으셨죠? 네 정품입니다. 돈 주고 샀다고요? 애플은 사실 거의 정품이죠. 저도 정품을 다 쓰고 있는데 제가 컴퓨터를 사는 게 겁이 나는 게 아니고 거기 사용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다 업그레이드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지금 사실 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정품을 이전에 샀었어가지고 그런데 네. 거기 보면은 그런 할인팩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전에 구매했던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 이제 새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있는 건데 뭐 네. 아이맥이랑 그 패키지로 사면은 뭐 파이널 컷이랑 뭐 로직이랑 그다음에 몇 가지 더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뭐 반값 이하로 줍니다. 어? 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파이널 컷 하나 사는데도 한 30만 원 넘게 그렇죠. 줬던 예.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뭐 몇 가지 프로그램을 다 합쳐서 뭐 30만 원대였던 300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 네, 저도 그럼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되겠군요. 돈 쓸 일 처리. 예. 예. 사양이 이렇습니다, 지금. 레티나 5K 27인치 2017년형 3.4 인텔 코어 i5 메모리 16기가. 하드랑 메모리만 업그레이드 했고요. 네. 네, 나머지는 뭐 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제가 작업했던 그 프로젝트고요. 지금 뭐 파일 같은 걸 옮겨가지고 안 뜨는 거는 이제 다른 데 있는 파일들이고요. 예, 불러오면 이제 열리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화면을 이렇게 돌리는 게 이제 그렇게 네. 편집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면은 지금은 이게 지금 세팅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저렇게 화면이 네, 비게 되네요. 비게 되는데 얘 자체를 이제 돌리면서 예. 이제 화면 자체를 이제 늘린 거죠. 이게 늘리면은 얘 자체가 이제 커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얘를 꺼놔서 그렇구나. 렛터박스가 있는데 네. 렛터박스를 제가 꺼놔서 네, 얘 자체는 커지면서 뒤에 그 잘린 공간 자체는 이제 안 보이게 되는 뭐 트릭 같은 거. 촬영 자체는 거의 다 S로그로 찍은 거고요. S로그 3로 찍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런 맨 첫 장면이랑 이거는 RX 그 10-2로 찍은 장면이에요. 아, 다른 카메라로 찍으셨군요. 네, 이건 옛날에 있었던 카메라로 찍은 촬영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네. 편집할 때 네, 옛날에 꺼내서. 있어서 네. 꺼내서 뭐 네, 그리고 좋습니다. 텍스트 붙이고 네. 뭐 이런 거는 다 이펙팅을 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유튜브에서 배웠죠. 유튜브에서. 네. 그렇다면 네, 유튜브랑 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펙팅 같은 거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를 생각해서 네. 곡이랑 이제 어울리게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우리 유튜브 시청자 중에는 네. 카메라를 구입해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이렇게 네. 뮤직비디오를 찍어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공유해 네.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구독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네. 파이널 컷이 아니더라도 뭐 이게 영상 관련된 구독자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 예, 재즈맨 이경구 다 구독하고 계시네요. 네, 첫 번째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가서 예. 라이언 랭글 뭐 이 사람 거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펙팅 같은 거나 약간 마스킹 하는 거 자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요. 이펙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저기 뭐. 화면에 대한 질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트랜지션 같은 걸 되게 잘 이용해서요. 트랜지션. 네. 화면과 화면 같은 네, 중간에. 네, 예. 그런 거를 되게 유행하는 스타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박픽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널 컷 되게 기본적인 이분 왠지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네. 그거 하시고 네. 또 이 브랜들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 카메라 쓰는 사람인데 뭐 렌즈에 관한 뭐 설명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촬영하는 뭐 기법이나 뭐 그런 거를 설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DSLR 뭐 가이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가 가격대 성능비로 봤었을 때 지금 이분들이 네. 전부 다 한국 분들이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지금 영어로 박픽처스 빼놓고는 다 외국 분들. 분들이고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네.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셨고 네. 파이널 컷을 이제 연습하시다가 네, 촬영법이나 뭐 네. 파이널 컷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이렇게 네. 미리 촬영해 놓은 그런 장면들도 끌어다가 이제 편집을 해서 결국엔 이런 결과물을 내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찍어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저 맨 처음에 막 뮤직비디오 찍은 거 보면은 지금 막 오글거려서 보지도 못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네. 뭐 그냥 찍었어요. 카메라만 사가지고 그냥 찍어보자 그래서 찍었는데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좀 축적이 되다가 보면은 이제 이것도 뭐 좋아지는 거지 그냥 뭐 한 번에 딱 해서 뭐 이렇게 좋아지는 거 같지는 않고요. 카메라도 그러면 두 대를 사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이 장면 네. 촬영하는 데는 카메라 한 대로도 사실 충분할 것 같은데 네. 굳이 저렇게 두 대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 뭔가 라이브 클립이나 네. 이제 동시에 찍어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생길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 라이브 촬영도 하십니까? 네. 비트메이커 그렇죠. 소월 뭐 네. 그런 거 촬영할 때도 네. 뭐 그게 원테이크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거 네. 자체를 뭐 여러 번 하나 갖다 여러 번 찍기는 너무 그렇죠. 네, 변수도 많고 불편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카메라를 2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 소월 그 유튜브 채널에 촬영을 직접 다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랬죠. 이제 어차피 가야 할 길이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드는 생각이 장비가 많아지니까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네. 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네.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작업의 숙련도가 좀 축적이 되고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다면 금방금방 또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다 작업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갖다 네. 붙이고 여기다가 자막 붙이고 그렇죠. 트랜지션 뭐 이렇게 넣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지금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게 우리가 그냥 화면 이렇게 보면 에이 뭐 저거 뭐 저 정도 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네. 이제 유튜브를 제가 해보니까 이게 편집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촬영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저렇게 편집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은 저게 지금 한두 시간 갖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거 지금 사실 장비를 그냥 안 살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 거예요. 네, 오늘 정상희 씨 집에 와서 장비도 구경해보고 그 비디오 촬영에 관한 어떤 노하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장비는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데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도 100% 활용하면 충분히 또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상희 씨가 갖고 있는 장비들이 또 저는 없지만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또 상희 씨는 또 구매하고 싶은 또 구매 리스트가 있었고 또 그거를 또 구매한다고 해서 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그쵸, 계속 그쵸. 사람이 네. 뭔가 더 해보고 싶고 어떤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은 더 이렇게 늘어가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장비에서 최선의 어떤 그 방법을 찾아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예.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아닙니다. 찾아와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에 유튜브 구독자가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명 되는데 걸린 시간보다 200명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짧았습니다. 네, 완전 단축됐네요. 예, 지금 보면은 이러다가 금방 1000명 갈 것 같습니다. 제가 1000명 되면은 지금 장비 다 살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살짝 겁도 나네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상희 네. 씨,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즈맨 이경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경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뭐 안녕의 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제가 하는 여러 팀들 많이 네. 듣고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상희 씨는 전방위적으로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재즈부터 가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뭐 지금 촬영도 하고 계시고 아주 다방면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상희 씨 꼭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네, 저는 이상으로 재즈맨 이경구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